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원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난 강도 이야기 2부를 하기로 한 날인데요.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몸 상태가 계속 좋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로 주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담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주었던 이야기들이다 보니 당분간은 제 경험담을 보류 내지 배제를 하고 시청자분들과 다른 분들의 신비한 체험담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하루만 님이 귀신을 봤을 때의 경험담과 카플라 채널 단골 사연 제보자이신 에르브님의 학창시절 들었던 담임 선생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청자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루만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귀신이 안 무섭습니다. 가위 눌리면서 귀신도 많이 봤거든요. 한 예로 귀신이 제 방을 돌아다니다가 거실로 나가더니 안방문에 걸려있던 교회에서 준 달력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차면서 현관까지 끌고 가는 것도 보고 군대에서 늦은 시간 동기생 한 명하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니네 점호 준비 안 하고 뭐해? 그러는데 흘낏 봤더니 계급이 높더라고요. 뜨끔한 저희는 죄송합니다 하고 냉큼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나 살폈는데 행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행정병한테 처음 보는 그 사람은 누구냐니까 행정실에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떨 때는 자고 있다가 가위가 눌리는데 문 쪽에서 파란색, 빨간색 불이 나타나 제 방을 빙빙 돌더니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경련이 와서 온몸이 미치게 막 떨리다가 기절했었고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자는데 가위가 눌리면서 왼쪽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힘겹게 머리만 왼쪽으로 살짝 돌렸더니 갓을 쓰고 새까만 저승사자 같아 보이는 사람이 거꾸로 선 채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외에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전 그런 기이한 일이 무섭지는 않아요. 그저 제가 몸이 상당히 아픈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봐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1년 정도 됐는데 점쟁이가 간략히 말해서 예지몽 꾸고 귀신도 보이는 게 스님 될 운명을 거역하고 교회를 다니고 제가 스님 돼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45살 전까지는 좋은 일이 없을 거고 그 나쁜 기운이 45살이 넘어가면 없어져 좋은 일들만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 뿐이에요. 이런 사연을 하루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 카플라도 어릴 때부터 하루만님처럼 귀신도 많이 보고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요. 저 역시 평생 귀신이 따라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역시도 전생에도 큰 스님이었고 현생에서도 스님 될 팔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스님이 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40전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나중에 제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하게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귀신도 보지 않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몸이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지금도 다른 사람만큼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귀신 때문에 오락가락하던 정신도 또렷해졌고 정말 살만하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를 못하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하루마님도 지금의 저처럼 그런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이 말한 40대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니 마음 공부를 하시면 그런 기이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의 환상이고 허상이며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에르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담임 선생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10년 전에 첫 담임을 맡은 반에 이상한 학생이 있었대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불안해서 볼수록 이상한 학생이었는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서 가정 방문으로 그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7, 80년대에는 판잣집들이 많았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아빠가 술에 쩔어서 술주정을 하는데 벽이 무너진다라고 자꾸 말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어린애를 하고 아빠는 횡설수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물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이 미쳤나 했대요. 사실 이 아빠는 과거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감독 소장 딸이 공사장에 자주 놀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주 어린 아이였고 공사장 인부들 중에 특히 이 아빠를 늘 잘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아이가 와서 말을 시키면 대꾸도 잘 해주고 쉴 땐 같이 놀아주며 예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루는 시멘트 짐을 지고 건물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꼬마가 갑자기 아저씨! 라고 불러서 쳐다보는 순간 아차 하고 시멘트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소장딸이 그만 무거운 시멘트 포대에 깔려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분 혼자만 건물 뒤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겁이 덜컥 난 아빠는 그 꼬마를 공사 중이던 건물의 벽면에다가 넣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렸대요.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니 공사장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후에 소장 부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의 행방만을 찾다가 안타깝게 사고로 세상을 뜨고 그 뒤로 그 사건이 그냥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를 매장한 이 남자는 잠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고 단란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딸이 그 꼬마 나이쯤 되니까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아내는 아파서 죽고 딸은 점차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귓가에서도 자꾸만 이상한 환청이 들려왔는데요. 아저씨 답답해요. 나 좀 꺼내주세요 제발. 그런 환청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공사한 학교에 가서 벽을 부숴버릴 수도 없고 그 당시 알코올 중독자 말을 믿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벽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면서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랑 딸은 멀리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만약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초등학교 벽면에 그 꼬마가 아직도 갇혀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선생님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에르브님이 중학교 때 들은 담임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이었는데요. 만약 그 아빠가 말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사고이고 아무리 놀라서였다고는 하지만 시체를 유기한 게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파멸에 이르렀네요. 이런 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솔직하게 자수를 했다면 오히려 사고로 처리돼서 살인죄도 면하고 아이의 부모님들이 큰 슬픔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작거나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죠. 그럴 때 당장 눈앞의 곤혹함이나 시련을 면하고자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 사실이 평생 죄책감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자신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더 글로리라는 학폭에 관련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과거의 폭로글도 많이 올라오고 피해자였던 사람들과 가해자였던 사람들의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사연에서 소개한 것만큼 큰 잘못은 아닐지라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제보해 주신 하루만 님과 에르브 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자신을 참회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문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과거 전생과 이생에서 내가 잘못한 모든 중생에게 참회합니다.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모든 생명에게 참회합니다. 나태와 방일로 세상을 살았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의 업장도 소멸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 당연히 현실에서의 생활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참회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